자, 그리고 병렬. 병렬은 직렬보다 조금 더 어려워하시죠? 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전 전작가로 올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이런 공부도 안 했겠죠. 잘 못했습니다. 근데 병렬은 항상 시험이 틀렸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안 해줍니다. 자, 네,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자, 병렬. 아까 제가 직렬에서 전류가 저항들을 한 길로 만나면 직렬이라고 했죠. 병렬은 그럼 그 반대겠죠. 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 길이에요. 여기선 저항이 두 개가 있는데, 자, I가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양갈래. 자, I1, I2 이렇게 두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I는 I1 플러스 I2라는 거죠. 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간 게 100이면 나오는 것도 100이어야죠. 자, 이걸 전자공학에서는 KCL, 키르이로프 전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용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I1, I2로 갈라지는데, 그럼 I1이 클지 I2가 클지 판별해야겠죠. 자, 우리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항. 저항은 전류를 막는 것이라고 했죠. 전류를 막는 것. 많이 막을 수 있고 조금 막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전류라면 저항이 큰 곳을 가시겠어요? 작은 곳을 가시겠어요? 자, 저항이 큰 곳은 아주 빽빽하게 저항 성분들이 막 덕지덕지 있어서 전류인 내가 잘 앞으로 가지 못해요. 반면에 저항이 낮은 곳은 워터파크 미끄럼틀처럼 아주 잘 흘러갑니다. 그럼 당연히 변태가 아닌 이상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자, 만약에 저항이 R1이 정말 크다. 그러면 이곳으로 흐르는 I1은 작겠죠. 반대로 R2가 정말 작다. 그러면 I2로 흐르는 전류는 크겠죠. 네, 끝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전류가 다시 하나의 전류로 합쳐지게 됩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의 전류가 반드시 같아야 병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같지 않을 때는 션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참 뒤에 배울 거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병렬에 대한 단순한 개념이었고요. 이제 아까 직렬에서 살펴본 것처럼 토탈 저항,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을 한번 구해봐야겠죠. 자, 토탈 저항은 여기 있네요. 병렬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학교에서. 네, 그냥 외우신 분들도 계세요. 왜 이런 식이 나온지 모른 채 말이죠. 자, 분모에 두 개를 더하고 분자에 두 개를 곱하고. 네, 좀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정답은 맞는데, 자, 이렇게 세 개예요. 저항이 세 개입니다. 아까 두 개일 때는 정답이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R 토탈 저렇게 구해볼까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1, R2, R3 일까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자, 왜 이 식이 나온지에 대한 이유, 원리를 이해해야 상황이 변형되어도 혼동하지 않고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책을 다시 써볼게요. I는 I1 플러스 I2죠. 자, I1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R1을 지나는 전압이겠죠. 참고로 병렬일 때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R2와 R1에 똑같이 걸립니다. 왜냐면 여기 점이 있죠. 아까 노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어주는 압력, 전압은 똑같이 공급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I1은 R1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I2는 마찬가지로 R2에 흐르는 전압이겠죠. 이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곱하기 V죠. 네, V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걸 좌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형태가 I는 이 저항 곱하기 이렇게 계산한 저항 곱하기 V죠. 자, V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V분의 I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좌변이 V분의 I입니다. 이거 역수를 취해볼게요. I분의 V가 되겠죠? 이건 저항이죠. 자, 역수 I분의 V, 이거는 전체 저항이죠. 이걸 전체 저항 R 토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이죠. 자, 이걸 계산하면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저항이 3개인 부분. 여러분, R 토탈은 자, 이렇게 분의 1 박아놓고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거 너무 계산이 복잡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이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제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수학적인 간단한 스킬이니까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만약에 2옴, 3옴, 1옴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R1이 2분의 1, R2가 3분의 1, 1분의 1, 분의 1이죠. 자, 위아래 여기 분자 분모에 저항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6이죠.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은 3, 2, 6 분의 6 11분의 6.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쉽죠? 자, 그리고 조금 지치셨을 텐데 네, 여기까지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렬 계산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R1이 2옴이고 R2가 3옴이에요. 자, 그럼 병렬 계산하면 5분의 6이겠죠. 1.2옴이죠. 자, 1.2옴. 이게 R1보다 작습니다. 두 개 중에 작은 것보다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써놨죠. 우리는 실제로 어떤 회로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아도 대강의 저항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그라운드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뭐 저항이 막 이렇게 1옴, 뭐 5분의 4옴, 0.1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물론 10분의 1옴이긴 합니다만 또 둘 다 분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자, 이게 0.8옴이고 이게 0.1옴이잖아요. 아, 그럼 대강 보고 이거 두 개 병렬을 한 저항은 0.1보다 작은 저항이겠구나, 뭐 0.0 얼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요. 여러분, 전자공학에서 직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충 저항을 보고 이걸 등가 저항 계산하면 얼마쯤 나오겠네, 크겠네, 작겠네, 이 정도만 판별하셔도 여러분의 통찰력은 정말 높아집니다. 네,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에 직렬 저항, 병렬 저항, 이거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오래 설명했냐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저항이 큰지 작은지 이것만 알아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OP앰프라고 하는 소자입니다. 증폭기예요. 여러분이 마이크로 말을 할 때 내가 낸 소리보다 실제로 스피커에서 더 크게 들리죠? 그게 증폭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기능을 하는 소자인데, 자, 이 소자는 입력 쪽과 출력 쪽이 나뉘어 있는데 출력은 지금 여기서 보진 않을 거예요. 입력만 봐주세요. 네, 입력에 만약 내가 전압을 10V를 걸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회로의 저항이 이 Rin 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여기 10V가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실제 상황은 이상적인 상황과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배터리에는 이렇게 직렬로 기생저항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생긴 저항이에요. 여기서 1V가 전압 강화가 되고 여기에 9V만 걸리겠죠. 난 10V를 다 가져오고 싶은데 이쪽으로 앞에 이 녀석 때문에 그러질 못해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로딩 이펙트, 한국말로 부하 효과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원치 않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 OP앰프는 이쪽의 저항, Rin의 저항이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쪽 입력의 이 앞쪽의 저항이 뭐 몇이, 예를 들어 1000옴, 10,000옴이 되더라도 여기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앞쪽 저항과 관련 없이 내가 원하는 10V를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살짝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이 회로랑 똑같습니다. 여기 1V 걸리고 여기
9V 걸리고, 네, 이런 회로랑 똑같습니다. 무한대에 가깝게 보낸 것 뿐입니다. 자, 이건 직렬 저항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네, 이번 병렬입니다. 제가 이런 회로를 구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화번이 있고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실수로 이렇게 도선을 연결해 버렸습니다. 네, 저항이 없는 그냥 빈 도선이에요. 전선.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내가 전류가 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전류가 저항이 큰 것보다 작은 쪽으로 흐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워터파크 미끄럼틀이 미끄러운 것처럼 저항이 없을 때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기보단 이쪽으로 다 흐르려 하겠죠. 그래서 이쪽 R 아웃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전부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등가적으로 회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오메 법칙에서 R을 좌변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회로가 R이 0에 가까워요. 그러면 무한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네, 여기 손가락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이 탑니다. 대회 물집이 잡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실제적인 실험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다음 영상에는 인덕터, 커패시터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나 질문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